별로 없어서 그래요. 바뀌는 게 별로 없어서. 유형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입니다.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부등식이라는 건 방정식하고 다른 거는 부등식은 등호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부등호니까 크다, 크거나 같다, 작다, 작거나 같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. 아니면 뭐 크다라고만 뭐 갑시다 이번에는. 크다라고만. 이런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. 두 번째 유형은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요. 그럼 t에 관한 2차 뭐가 되냐면 부등식이 돼버립니다. 2차 부등식이 돼버려요. 이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해는 달라지죠.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. 지수 부등식은 두 가지로 해가 나눠지게 돼 있죠.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해는. 그래서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가 1보다 클 때 우리가 밑이 1보다 큰 거잖아요. 함수로 바라본다면 점점 어떻게 되는 함수였어요? 증가하는 함수였죠.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걸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더 큰 값이 들어갔을 때 이 전체의 값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fx하고 gx만 비교해 준다면 누가 더 큰 거예요? fx가 더 큰 거죠. gx보다는. 예. 만약에 감소함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크다, 큰 값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정의역의 값이 작은 거예요, 큰 거예요? 작은 게 들어갔을 때 큰 값이 나타나지겠죠. 그러니까 이게 작아지는 거죠. 그때 커질 거니까. 그래서 fx하고 gx하고의 이 관계를 봐버리면 부동방향이 바뀌어버린다 이 얘기예요. 그래서 그냥 쉽게 말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. 1보다 클 때,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끼리의 부동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.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지수끼리의 부동방향이 어떻게 돼버린다? 바뀐다.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뭐 전혀 지장은 없고요. 예.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ax제곱을 t라고 했을 때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. 뭐 이래버리면 t-1, t-2가 0보다 작다. 이래서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1부터 2까지다. 이렇게 풀어버리잖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 2차 부등식을 못 풀어내는 친구가 있어요. 이 2차 부등식 자체를 못 풀어요. 그리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, 실제. 왜 이걸 이렇게 쓰니에요? 그러면 정말 이 2차 부등식이라는 내용 자체가 언제 때 배웠던 내용이냐면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 중3 때 걸로 돌아가지고 지금 2차 부등식을 공부하고 고1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라고 할 때 이 제한된 입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뛸 수가 있는 거냐고요? 없는 거죠. 네. 그냥 2차 부등식이라는 거 그냥 2차 함수에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이거를 y라고 우리 그 거듭 제곱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죠. 방정식의 의미. 방정식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? 두 함수 교점의 x좌표. 이거 이제 부등식은 이 함수를 그려요. 이렇게 돼버립니다.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돼요. 그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요거잖아요. 그걸 나타내주는 x값의 범위를 잡아주는 게 부등식의 해예요. y값이 작게 되는 x값의 범위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었을 때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렇게 가죠.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? 바뀌어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? 바뀐 거에 대해서 해는 작은 거보다 뭐 하고요? 작고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. 네. 그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얘를 이어서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. t, 2 이렇게 1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큰 게 있을 수 없잖아.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. 또는 t가 2보다 크다 이렇게. 1보다 작더라도 반드시 뭐보다는 크죠? 0보다는 크죠.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근데 실제 그 x의 이제 범위를 잡을 때 얘는 의미가 없어요. 왜요?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. 왜요?
모든 실수잖아요.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건데 우리는 결국 만족하는 해를 찾을 때 걔는 의미가 없잖아요. 모든 실수와 1보다 뭐한 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? 작은 것만 잡아주면 되니까 1보다 작은 값에 해당되는 X값만 골라내면 되는 거였거든요. 그런 점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수능을 대비하는 거지 학교 내신에 서술형을 대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서술형에서 만약에 이걸 빼먹었다면 저는 분명히 채점을 하면서 감점을 시켰을 겁니다. 감점을 시켰을 거라고요. 서술형에서는. 예. 하지만 지금은 수능이 서술형은 아니란 얘기죠.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이렇지만 그럼 뭐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얘는 큰 의미는 없는 거 모든 실수니까 이런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지수부등식도 유형이 딱 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